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뭐 글쎄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책임의 필요 보이고요. 아, 저 어제 되게 아마추어 같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분개할 게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이 최이배 전 의원의 독보적인 아이템 전공 분야 예, 이재용 전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인데 뭐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딱 준비할 때 출연자분들이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까 이제 사전 취재도 하고 그러거든요. 작가분들이 전화하셔서 예. 뭐 근데 이 아이템은 최이배 전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예상이 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가석방 결정? 전반적으로 총평부터 먼저 듣죠. 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치를 완전 뒤흔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재벌은 항상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마저 그걸 보여줌으로써 계속적인 이제 이 재벌 총수는 법의 예외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에 인식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그 정황에서 이미 이 사면을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이 가석방을 해주려고 네. 규정을 바꾸고 막 무리수를 뒀다라는 게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실 거니까 굉장히 이 정부가 뭐 촛불로 탄생한 정부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사면은 부담스러운데 가석방 아니다라는 말씀은 사면은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석방은 어쨌든 사인하는 사람은 형식상은 법무부 장관이니 대통령의 논란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뭐 국민들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오늘 당장 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최순실 씨도 사면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석방 해주면은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사면하면은 당장 막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회피하려고 잠시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뭐 이런 이제 후폭풍이 또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어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는 없었고 민주당만 이제 간단하게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아무튼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어요. 가석방하는 이유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 살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켜준다는 건데 그렇죠. 최이배 전 의원도 의정 활동 해보셨으니까 국가 일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국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거 나쁜 거 이익 형량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앞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적 측면 이거보다 이 경제의 고려 이게 크니까 내가 욕먹을 걸 감수하고 가석방에 사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가치의 판단도 들어가는데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진짜 뭐 백신을 구해오고 아니면 막 삼성이 막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지고 한국 경제가 막 지금 위기 상황에서 막 이게 돌파가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이 하나 없어서 삼성이 어떤 의사결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진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일을 병구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삼성은 바로 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삼성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들이 재계가 삼성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근데 이런 허상들을 막 언론이 또 뭐 보수 일간지나 뭐 그 경제지들은 받아다가 막 또 증폭시키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여론을 가지고서 이번에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식의 그 논리를 또 적용하고 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정부는 이런 걸 끊어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이번 정부를 선출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이게 매출액이 230조 원이나 달하는 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뭐 총수 한 명 부재로 이런 뭐 결정을 하지 못한다, 미래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물론 비판을 제기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회사 장기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총수가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상. 현실상.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재용이 감옥 가 있는데도 이재용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거를 못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정을 못 하고 총수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상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든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걸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계속 재판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삼성은 매번 의사결정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진짜 그거야말로 삼성이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네. 어쨌든 가석방 풀어준 게 그렇죠. 요거 풀어줬어요. 뭐 국가 이미 경제- 결론 네, 났죠. 결론 네. 났어요 이미. 네.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 13일에 나오나요? 그렇죠. 네. 그럼 이재용 부회장 나와서 경제를 이유로 풀어줬으니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죠. 하고 집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저는 아마 백신 구하러 미국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백신 구하러? 예. 그런 걸 해야 미국 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 이제 그거를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해주겠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활동이 자유로워지겠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 제한을 지금 통보받은 상태라 경영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또 풀어달라고 하겠죠. 이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 승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법무부 장관 풀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경영 활동도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럴 바에는 왜 가석방 시켰냐 그냥 사면시켜주지. 이런 차라리. 논리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연내에 사면시켜주라.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예. 뭐 이제 그런 게 뭐 대충 예상이 됩니다. 취업 제한은 그 말씀이신 거구나. 이게 지금 예. 보면 특경법 보면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5년간 취업 제한 됐는데 이게 경영 복귀 취업 제한을 풀어주려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경제를 이유로 이미 가석방 가석방에 시켜줬는데. 사인했으니 예. 취업 제한도 똑같이 경제 얘기니 예. 그것마저 사인 안 할 명분은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특혜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특혜가 연달아 나올 거예요. 계속 시끄러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정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재벌 총수들 나오면 대규모 투자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이재용 부회장도 나오면은 그런 거 삼성에서 예상된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발표하겠죠. 뭐든지. 그럼 뭐 저기 항상 그런 거 총수들이 나오면 한 10년 동안 뭐 몇백조 투자한다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뭐 누가 사후 검증도 안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막 발표하죠. 그러면 뭐 굉장히 또 뭐 이제 경제지 같은 데서 막 또 그런 거 이제 써주면서 마치 막 그 삼성이 막 갑자기 나아질 것 같이 또 써주고 뭐 이런 게 항상 언론과 이 재계의 아주 끈끈한 그 유착고리에 의해서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대통령 미국 순방하실 때 이제 삼성에서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아니고 이제 경영인이 갔잖아요. 네. 거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 그 입지 선정 안 됐잖아요. 그거 이번에 그럼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 결정하나? 그것도 속도가 나겠죠. 이제 하겠죠. 뭐 그때 당시에 20조 원 투자를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그 위치도 선정이 안 돼서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할 테고. 근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바뀐 게 되게 많죠. 그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 뭐 바짝 추격하고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TSMC가 이제 격차 1위랑 격차도 엄청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인텔도 뭐 대규모 투자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도 지금 샤오미가 점유율을 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이제 물론 백신도 그렇겠지만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 상황을 먼저 살피고 이제 뭐 투자 이런 발표를 하겠죠. 네. 진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불러다 그러려나? 백신 줄게 반도체 다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기업들이 또 그 안에는 만드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미국의 투자 의사 결정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는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8월 달에 지금 미국이 혁신경쟁법이 최종 입법이 되는데 그게 되면은 또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뭐 그런 지원 혜택, 세제 혜택 이런 것들 지금 조율안이라고 늦어지는 거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결정 못 한다. 이미 뭐 20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앞서 빼꼼 경제 시간에도 최이배 전 의원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가석방 어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핵심 두 가지다. 이제 가석방 일단 시킨 거고 결국은 이제 논란의 1번 이게 특혜냐 아니냐. 2번 그럼 이게 결정권자 궁극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자꾸 이게 뭐 가석방을 시키기 전부터 뭐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서 뭐 아니면 또 뭐 가석방 기준이라는 게 형사소송 뭐 법률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된다고 돼 있고 예규상에도 뭐 50% 이상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뭐 한 62% 정도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좀 너무 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62% 정도 했는데 어제 이제 재밌는 게 법무부 대변인이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얘기했어요. 형기에 그럼 70% 미만인 사람들 중에 가석방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비율은 얘기 안 하고 최근 3년 동안 244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은 0.98%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근 3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잡은 거예요. 최근 10년으로 잡으면은 0.46%예요. 70% 미만인 사람 중에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람 중에 가석방된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법적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그 넘은 사람 중에 0.46%만 해당되는 또는 0.98%만 해당되는 1% 미만만 해당되는 혜택을 준 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결정권자에 대해서 이게 묘하게 계속 미뤄요. 이게 법률상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박범계 장관은 어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제가 존중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결정은 거기서 했고 자기는 받아들이기만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또 청와대 역시 이건 법무부에서 절차적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글쎄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책임의 필요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법률상 결정권자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건 맞죠 법률상. 네,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외부위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9명 중에 4명이 법무부 고위 간부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그럼 그 법무부의 뜻이 반영이 장관의 뜻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냐? 또 하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뭐 현 정부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형사 정책 관련해서 많이 중용된 한인섭 서울대 교수나 뭐 조국 교수가 아니 그걸 뭐 청와대가 결정 안 하고 법무부 권한이라고 말한 걸 누가 믿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뭐 청와대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그게 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절차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임찬종 기자 얘기를 한마디 요약하면 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솔직해라 이거구나. 아니 저는 이제 해줄 때는 해주더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해주는 게 맞다 틀리다에서는 뭐 예컨대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특혜가 아니다라고 우기면 안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 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혜는 맞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어제 얘기했던 뭐 국내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한거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가석방 결정을 했으니 이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또 그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게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서 재벌 총수한테 이렇게 가석방 특혜 주는 거는 경제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정부 재정부가 책임을 지고 뭐 특혜는 맞는데 한번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게 손정경님인가? 손종규님 영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김준호 변호사님이 지각하는 거 처음 보는 듯. 크크. 뭐라고 하기가 뭐하기가 꺽대심. 제가 우리가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 패널 할 때 제가 지각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쟤 오늘 또 늦었구나. 저도 그때 있었잖아요. 그거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막. 좋아하고 안 왔네 이러고 우리 그럼 없는 기회 한번 씹어볼까? 오면서 라디오 듣고 있을 거야 이런데 죄송합니다. 김준우가 이 지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미스터 FM 전 민변 사무처장 김준우 변호사. 이거 오늘 썸네일이다. 김준우 드디어 지각하다. 죄송합니다. 제 SBS 1년 반 좀 넘게 나왔나? 처음 지각하는 것 같네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뭐. 근데 저 아이템 끝났어요. 저 가석방 아니,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그 짧게 짧게 많아서. 가석방 네. 80% 형기 넘었으면 줄 수 있다. 그러나 60% 겨우 그 규칙까지 내규까지 낮춰가지고 주는 거는 분명한 특혜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재벌 사면이나 뭐 다른 재벌에 비해서 액수도 적고 사면도 아니고 가석방이고 할 얘기는 또 무궁무진 쌓여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랑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 있고 뭐 촛불 배신하면 이게 사실 제 여태까지 중에 제일 패착이고 실수고 돌이킬 수 없는, 좀 저는 약간 저 어제 되게 아마추어 같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분개할 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신을 뭐 얘기를 하는 민주당이라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